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위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9년도 저희 나라에 발생한 암 중 위암은 11.6%로 전체에서 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남녀 성비는 2대1로 남자에게 좀 더 호발하고요. 남성암 중에서는 2위, 여성암 중에서는 4위에 해당하는 암이 바로 위암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70대, 50대 순서대로 호발하는 게 위암이라고 합니다. 위암의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헬리코박터 파일러리라는 균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외에도 흡연이나 음주력, 가족력 등을 중요하게 위험 인자로 꼽고 있습니다. 위암에 있어서 가족력은 유전적인 가족력도 있지만 환경적인 가족력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은 대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식생활 자체도 위암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라서 환경적인 요인도 가족력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암이란 위에 생기는 암을 전체적으로 통칭을 하는 그런 용어이고요. 위암의 대부분은 위에 있는 샘 조직에 생기는 위선암입니다. 영어로는 아데노칼시노마라고 하는 위선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물론 이 외에도 드물게 림프종이나 간질성 종양, 육종, 신경내분비암 등도 존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위선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구조를 살펴보면 음식물이 들어가는 안쪽부터 살펴서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하층, 장막층 이렇게 5가지 층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 제일 마지막 장막층은 결국 우리 몸 안에서 다른 장기와 맞닿는 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기위암이라고 하는 것은 점막층이랑 점막 하층까지 국한된 암을 의미하고요. 근육층 이후로 암이 침윤이 됐을 경우는 진행성 위암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위암은 병기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수술이 가능한 병기다 하면 1차 치료는 당연히 수술이 되게 되고요. 조기 위암 중에 크기가 2cm 미만이고 분화도가 좋은 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크게 부분절제술과 전절제술로 나뉘게 되고요. 이 중 부분절제술은 대부분 위 구조상 암의 위치나 그런 걸 따져봤을 때 하부 위를 절제를 하는 게 대부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의 하부를 절제하는 부분절제술은 위아전 절제술이라고 용어를 붙이고요. 드물게 암이 위 상부에 존재를 해서 상부만 절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드물지만 이 경우는 근위부 위아전 절제술이라고 용어를 붙이게 됩니다. 위는 하부에, 즉 소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유문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 유문이라는 구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위에서 잘게 쪼개져서 소화가 된 음식이 소장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일종의 밸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 절제술은 대부분 이 하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 절제술에서는 이 유문이라는 부분이 같이 절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밸브 역할을 하는 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너무 빨리 소장으로 내려가서 나타나는 덤핑 증후군 같은 부작용이 흔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덤핑 증후군은 위에서 소화된 음식이 소장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기 덤핑 증후군과 후기 덤핑 증후군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조기 덤핑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을 하는 부작용인데 보통 식후 10분에서 30분 이내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전 그대로 유문이라는 부분이 절제가 됨으로써 위에서 잘게 쪼개진 음식이 소장으로 한 번에 너무 빨리 내려가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대표적인 증상은 메스꺼움, 상복부 불편감, 구토, 설사 이런 등의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후기 덤핑은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나서 발생하는 부작용이고요. 보통 무력감이나 식은땀, 손발 떨림 등의 증상들을 많이 동반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음식을 너무 빨리 드시거나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덤핑 증후군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고요. 식생활을 조금 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고단백, 저탄수화물 시기를 적절한 지방과 함께 흡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천천히 조금씩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 중에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시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 부작용은 빈혈인데요.
음식 섭취가 불량해져서 나타나는 철결핍 빈혈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위에서는 내인자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인트린식 팩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인자는 소장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데 이 내인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암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내인자가 생성되는 게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소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 비타민 B12가 몸에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위암 환자들은 이런 식의 빈혈에 대한 예방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위암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비타민 B12 주사를 맞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거대 저가구성 빈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다른 장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위 같은 경우는 음식물의 소화와 섭취에 관련된 장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암에 대해서, 위암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